자, 안녕하십니까, 시호님. 저는 31살 남자, 전 여친은 28살입니다. 장거리 이슈는 없습니다. 서로 자차가 있고, 광주에 살고 있어요. 20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이별한 사유가 뚜렷하고 분명해서, 사연은 중요한 부분만 양식에 맞춰 짧게 작성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개팅 앱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작년 11월에 알게 되어서 서로 연락하다가, 루즈해져서 연락이 끊겼었다가 전 여친이 저에게 다시 연락했었는데 그때 만나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1월에 연애하게 되었고 이별은 이번 10월 말에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연락은 11월 초에 했는데 그 내용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항상 다투는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데이트 비용적인 문제였습니다. 저는 연봉 5천만 원 정도를 받으며 직장을 다니고 있고 여친은 취준생이었습니다. 저랑 연애할 때 카페에서 알바 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안정된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고 전 여친은 취준생의 알바 중이다 보니까 제가 데이트 비용을 주로 사용했었어요. 하지만 호구처럼 전 여친에게 퍼주기보단 저는 저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전 여친과 어딜 놀러 가거나 할 때면 서로 행복을 위해 먼저 좋은 집,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 저축을 많이 하려고 숙소도 저렴하고 괜찮은 곳을 저 스스로 맨날 꼼꼼히 알아봤고 간식이나 이런 건 오히려 건강을 해치니까 먹지 않는 게 좋다. 내가 나중에 뭐 해주겠다. 이런 돈 하나하나가 우리 행복을 만들어 나갈 거다. 라는 말로 달래줬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여친은 가끔 삔또가 상하면 그냥 내가 내 돈으로 먹겠다. 이런 말을 해서 저는 그 모습이 간혹 짜증나고 한심해서 그럼 숙소비도 네가 반반 내지 그랬냐. 마음대로 할 거면. 이러고 하니까 전 여친은 자신이 불리해질 때마다 날 사랑하긴 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몇 개월간 똑같은 다툼을 벌였습니다. 보통 이 문제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서로의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서 나중엔 전 여친이 우린 너무 다르다. 헤어지는 게 맞다라는 말에 동의했고 헤어졌습니다만 헤어지고 나서 너무 많이 생각이 나서 제가 매달려 버렸습니다. 그간 이해해주지 못해 미안했고 내가 바뀌어보겠다고 얘기했으나 전 여친은 있을 때 잘하지 이제 와서는 소용없다 라는 말로 싸늘한 반응을 보였고 고심 끝에 시온님 유튜브를 운 좋게 보게 되어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시온님께 상담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사연인데 일단 뭐 질문사항이 작성이 안 돼 있나요? 그럼 먼저 이제 사연 분석을 시작하죠. 우리가 연애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1차원적으로 그냥 괜찮은 사람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100년 허리를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연애하는 경우가 대다수겠죠. 연애하다 보면.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인 건 사실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거죠. 이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연애를 하려면 행복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궁극적인 나의 행복을 위해선 과연 어떤 행복을 추구해야 될까? 서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건강한 방향의 연애가 되어야 궁극적인 내 행복이 충족이 되겠죠. 자, 이 사연을 읽어보면 이 남성분의 가치관이 굉장히 확실해요. 이런 남성분들 굉장히 많은데 돈에 대해서 강박이 엄청 심한 분들이 많아요. 남성분들 중에. 왜 그럴까? 일단 이 남성들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어렸을 때부터는 뭐 남자는 능력이다. 돈이 많아야 된다라는 소리도 많이 들어오면서 자랐을 거고 실제로 돈이 없으면 결혼에 성공하기까지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인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도 내 와이프라든지 내 자식들 굶어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서로 미래를 위해서 아끼는 마음 이해는 가요. 저도 한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저축하고 살고 있고 미래를 위해서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돈에 대한 강박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건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호구처럼 죄다 기준 없이 여자에게 사다 바치는 것도 문제겠지만 제가 과유불급이라고 했죠. 이렇게까지 돈을 강박적으로 아끼고 저축하는 습관도 너무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데이트를 가거나 놀러 가면 이 간식 정도 먹을 수도 있죠. 뭐 다이어트고 나발이고 소소한 행복을 즐기려고 서로 데이트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몇천 원짜리, 만원, 2만 원짜리 이쁜 액세서리 보이면 가끔 여자친구 어울릴 것 같아서 사다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돈들을 아끼면 큰 돈이 되기도 하는 것도 맞죠.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 입장에서 사사건건 뭐만 살려고 하면 트집을 잡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물론 남성분 입장에서는 우리 서로 미래를 위해서였겠지만 당장 지금의 정서적인 이런 충족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과연 본인과 나중에 미래에 살아도 행복하다고 이 여성이 느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되면 여성분 입장에선 결국에 나보다 너는 돈이 우선이네야 라고 느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우리 내담자님은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런 돈 관리는 저는 기준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관계에서 어떤 룰, 어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그 시스템은 즉시적이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런 내담자님은 자신이 이렇게 앞뒤지 않으면 자신 스스로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강요하는 기준이에요. 이건 잘못된 통제죠. 이건 기준이라고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기준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고집으로 보입니다. 제가 룰은 감정적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본인이 직시적이고 객관적인 룰을 가지려고 하셨으면 차라리 한 달에 서로 얼마 정도 데이트 통장에 넣고 이 돈은 우리가 한 달 동안 행복을 위해서 쓰자. 혹시나 남으면 우리 뭐 커플 아이템도 사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아껴가면서 먼저 이 정도만큼 써보고 더 필요하면 늘려나가는 건 의논해보자 라는 식의 시스템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저축이 과연 서로에게 어떤 저축이 되는 건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건 불행한 저축이라고 보거든요. 저축은 서로 행복한 저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내 행복을 위해서 연애를 하는 거라면 상대방의 행복을 같이 추구하는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맞춰주기만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자기 스스로의 문제점을 계속 강요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우리 내담자님이 제외에 생각이 없거나 혼자 사실 거라면 저도 말리지 않아요. 아니 자기 돈 자기가 관리한다는데 그게 행복하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지만 우리의 어떤 연인 간의 영역에서 서로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관계라면 어떠한 문제점에 있어서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은 거지, 내가 내 고집만 강요하는 방향은 건강해지기가 당연히 힘들겠죠. 이건 동기부여가 없는 기준이니까 그런 거예요. 기준이나 룰을 가질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룰을 가져야 되는지 저번 사연 분석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일단 제외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일주일 뒤에 내가 바뀌겠다고 연락하시면 상대방이 이걸 믿겠습니까? 요 몇 달을 내가 너를 사귀고 내가 지켜봐오고 싸웠는데 시간도 얼마 안 지나가지고 헤어지고 나니까 이제 와가지고 매달리면 바뀌었다고 믿겠냐고. 당연히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나 나오겠죠. 사실 저 여성은 본인 연락 받았을 때 약간 통쾌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요. 이 사연도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였죠. 제가 이거는 이메일로 지침 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요. 지침은 통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전화하기 싫다고 얘기하면 그냥 짧게 단문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어느 정도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여자친구가 너무 부정적이라서 제가 지침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저한테 대응 상담 부탁하시면 됩니다. 자, 사연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